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의 일시를 맡은 이승혜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12월 30일 마지막 시험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2, 3, 4 우리 모든 파트 골고루 돌면서요. 제가 그동안 적중특강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특강을 여러분이 처음 들어오셨다면 무조건 지난 특강들도 좀 모아서 한번 보실 부탁드릴게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2만 좀 약하다 하면 2만 모아봐도 되고 아니면 3, 4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인 학습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요 당장 이제 시험이 2주 남았는데 가장 뭐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2만 쫙 몰아볼 걸 제가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Part 2는 조금 더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고요. 질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지고 뭔가 오답에 대한 그런 이해가 또 연습이 또 완벽해지면요. 어느 정도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2주만이라도 50, 60점 빨리 올릴 수 있는 파트이니까 Part 2를 좀 더 공략하길 제안하고 싶고요. 3, 4는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1, 2에서 일단 확 기본기를 마련하고요. 3, 4에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 적중 특강에서는요. Part 1을 이제 어휘 그리고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그런 연습을 좀 여러분과 해봤습니다. 네, 1번부터 이제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1번 가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computer monitor is being turned on. B. A chair has been pushed against the wall. C. Books are being arranged on the shelves. D. A calculator is sitting on top of some papers. 네, 오늘은요, 여러분이 문제 풀고 들어오셨다면 2번하고 3번은 괜찮은데 1번이 좀 어려워서 제가 1번에 좀 집중하는 강의를 해볼게요. 네, 지금처럼 사람이 없고 어떤 실내를 묘사하는 사진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내에서는요, 사실 A, B, C, D 보기에 주어가 다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각각 다른 주어인 경우에는 사실은 문형을 가지고 오답을 굉장히 자주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어휘 자체를 조금 더 까다롭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Part 1에서 특히나 1번에 나온 A, B, C, D 보기를 좀 꼼꼼히 학습을 하고 가면 또 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번 보세요. 지금처럼 is being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래서 키고 있는 중 아니죠. 그래서 항상 수동 진행형에 익숙해지십니다. 수동 진행은 입장 자체가 컴퓨터 모니터고요. 모니터가 당하는 거니까 수동인데 그 당하는 게 지금 turn on을 하고 있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작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물사진에서 오답의 아주 흔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B번은요. 이렇게 has been이라는 건 되게 좋았죠. 수동인데 완료된 거죠. 아까는 수동인데 진행되는 중이고 지금은 수동인데 완료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pushed against라는 이 표현을 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벽에다 밀어놓은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뒷부분에 표현이 들렸고요. 자, C번은 아까도 했던 역시 is being, are being 중요했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우리 공부 질문하기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물인데 왜 진행형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만이 진행형을 쓰는 건 아니고요. 진행이라는 건 뭔가 그 동사의 상태나 동작이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자동차가 가는 거, 동물이 가는 거 다 진행되잖아요. 근데 지금 calculator가 자기가 막 앉고 있는 동작이 아니라 sit이란 단어는 앉아있다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동사 자체가 동작이냐 상태냐의 문제지 절대 진행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어의 그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부터는요. 그냥 바로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그냥 보다 동사 우리 지난 특강에서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look at 아주 자주 나오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내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 사진입니다. 이렇게 뭔가 노동을 하는 이런 일꾼 사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수리하다 동사 뭐예요? 그죠? 뭔가 repair이라고 할 수 있고 fix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건 이 perform입니다. 그래서 뭔가 수행하다,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perform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work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working on the roof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using a hammer, 뭐 using a tool.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구를 쓰는 그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materials가 지붕 위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perform이라는 동사 하나 더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번 갈게요. 4번부터 이제 part 2는요. 역시나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테스트에서는 약간 의문사, 의문문 위주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의문사와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형태들을 잘 챙겨가면 어느 정도 답변이 딱딱 떨어졌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이제 비의문사에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해서 강의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Number 4. Aren't you traveling to Europe this month? A. Yes, and I can't wait to go. B. Can I have a window seat, please? C. I'd recommend Asian Airlines. 네. 자, 4번은요. aren't you라고 하는 부정의문인데요. 부정의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traveling to Europe인지를 확인합니다. 나 유럽 안 가니? 유럽 안 가니? 나 정말 빨리 가고 싶어. 즉, yes라고 하는 거는 간다는 얘기죠. 이럴 때 너 유럽 안 가? 아니야, 가지.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우리말인 안 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yes, no가 좀 영어랑 다른데 영어는 무조건 가면 yes, 안 가면 no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걸 이제 가져오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이게 뭔가 연관어, 그쵸? 그래서 BC의 연관어의 오답이 늘 나오지만 연관어는 오답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가니 안 가니의 특징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됐죠? 네, 5번 역시 한번 부정의문이니까 바로 갈게요. Number 5. Isn't Jeremy joining us for dinner tonight? A. I have other plans tonight. B. He just joined the club. C. If he finishes his work on time, 네, 좋습니다. 자, isn't Jeremy joining us for dinner tonight? 그래서 Jeremy가 저녁 식사에 join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요, 이렇게 Jeremy와 같은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렇게 he라는 주어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if he finishes work on time. 그래서 항상 할까 말까,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조건, 그쵸? only 이런 거 혹은 if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정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if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라. 그리고 이 join the club이라고 하는 이 join은 내 클럽에 register, 가입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join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A번은 주어가 안 되죠.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주어 오답 되게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건다는 거 정답일 확률이 높다. 이걸 기억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비의문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라서 의문사 부분은 듣기 없이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좀 가볼게요. 자, Who should I talk to about? 이렇게 외우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Who should I talk to about? Who should I talk to about? 6번은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reimbursement이라 그래서 이렇게 환급하는 거 있죠. 특히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어디 해외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내가 내 카드로 먼저 계산한 후에 다시 reimbursement, 그 지불 비용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급 신청을 하는 대상, 환급 신청하는 장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건 Part 3에서도 되게 자주 나온 배경이니까 늘 환급, reimbursement for the travel expenses 이런 것들 이해해 두시는 배경 지식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답은 아주 전형적으로 finance department 가는 거예요. 이거는 배경하는 거 좋습니다.
자, 7번은요. 네, when is your business relocating? 그래서 회사 이전하는 걸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moving, relocating 이렇게 해서 단어를 두 가지로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 때기 때문에 언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시험에 나온 전형적인 정답. I'm not sure. 글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답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번. Why is Susan still at the office? 라 그래서 수잔이 사무실에 여전히 있대요. 늘 사무실에 여전히 있는 거니 뭐 일할 거리가 많아서 아니면 누굴 기다려서 라고 하니 배경이 나와야 되겠죠. 즉 누굴 기다리죠? She's expecting some clients 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도 했지만 제3의 인물이 나오는 경우는 누굴 찾으라? She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안 돼? Yes. 뭐가 안 돼? On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시간이나 장소 명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은 항상 the fourth floor만 드는 게 아니라 on the fourth floor.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서 오답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자, 9번. 자, how was your first day at school? 그래서 어땠니? 라고 하는 안부입니다. 자, how는 방법, 수단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how are you? 와 같은 의견이나 안부나 상태를 묻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how was your first day? How was your interview? How was your plan? How was your trip? How was your meal? 이런 식. 그럴 때 의견이죠. 따라서 I met some good friends. Yeah, it was good 하면서 I met some good friends라는 자기의 상황을 풀어주는 거죠. how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회화적이어서 여러분이 정리해두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10번. 자, how about taking a taxi to the meeting?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어때? 라고 했더니요. Okay, let me get my car. 그래서 결국 보니까 taking a taxi라고 했는데 갑자기 let me get my car이죠. 즉, yes, no 오답 주의하세요. 그리고 되묻기. Isn't it rush hour? 이라고 하면서 지금 rush hour 아니에요? 지금 택시 타도 될까? I think we'd better take a subway or bus or use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자, 보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교통수단 나오죠. 교통수단이 나오면 대부분이 public transportation이라 해서 대중교통 or taxi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물론 택시도 대중교통이지만 subway or bus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because of the traffic. They want to avoid the heavy traffic. 그걸 피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rush hour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사 쭉 가봤고요, 여러분. 자, 11번에선 이제 음사 아니어서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Number 10. 자, number 11 갑니다. Number 11. Can I ask you to proofread this proposal? Number 11. 갑니다. Can I ask you to proofread this proposal? 자, 요청. Can I? 좋아요. 항상 요청문과 같은 거, 자, 다시 한번 제안, 요청, 이런 의문문들은 항상 문장 앞머리에서 저 요청할 거예요 라고 미리 알리죠. 그리고 나서 proofread를 부탁합니다. proposal인지 이게 report인지 뭐 이게 무슨 design인지 이게 무슨 article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proofread, revise. 뭔가 수정하고 correct. 틀린 게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다? I was just about to go out 하면서 바쁘다 정답이죠. 자, 보세요. 요청할 때 거절은 뭐다? 바쁘다. 항상 뭐 약속이 있다. I have a meeting. I have to go out for a doctor's appointment. I have to see a client.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바쁘다. 근데 보세요. Yes. 자, 이게 안 되죠. 항상 여러분 yes, no 오답이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yes, no가 불분명해요. 우리말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 해줄게요. 되게 잘 쓴 것 같던데.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You don't need to 하면서 I thought it was well written 이라고 이건 시제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게다가 심지어 Yes, I'm sure it will be well written. 그래서 분명히 잘 썼을 거예요.
But I can do it. I can help you. I can revise it. I can take a look at it. 이렇게 되는 거죠. 좋죠? 자, B번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A번 보세요. Thanks, I really appreciate it.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I can help you. I can revise. I can proofread your proposal. 라고 제공을 할 때 Wow, thank you very much. I really appreciate it. 이렇게 나오죠. 상황이 반대인 거죠. 자, 보세요. 11번은요. 쉬운 듯 하면서 실수가 많이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can I라고 시작하는 거. can you가 아니야. can I야. Can I ask you? 라고 하면서 can you proofrea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요청한다, 바빠, 거절. 이렇게 짝을 지고요. 다른 시제적인 오답, 반대 상황 오답 정리한다. 아주 잘 틀립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자, 12번 됐습니다. Number 12. Why don't we try the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Number 12. Why don't we try the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Why don't we try the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자, why don't we try the new restaurant across the street? 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좋아, 가보자. Okay, let's try it.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본 대답도 있지만요. 여기서 그래, 몇 시에 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A번. Was the food delicious? 음식 맛있었니? 네, 이런 것도 시제로 지우세요. 음식이 맛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맛있었었어? 라고 과거 내용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sure 하면서 연결되는 내용 주의하시고요. 제가 she, he 정말 잘 지워진다라고 했으니까 또 알아두십니다. 네, 13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Number 13. You can reschedule the orientation for the new staff, can't you? Number 13. One more time. You can reschedule the orientation for the new staff, can't you? You can reschedule the orientation for the new staff, can't you? 자, you can reschedule the orientation for the new staff, can't you? 라고 하면서 역시 요청이 되는데 일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항상 시험에서 일정을 바꾸는 거, change the schedule, 뭐 push back, delay, 뭐 postpone 너무 잘 나오죠. 물론 당기다, pull up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은 뭔가 움직이는 거,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언제로 할까요? 라고 하면서 역시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뒤로 갈수록 뭔가 의외의 정답, 반문하는 정답이 잘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조금 응용력 있게, 센스 있게 여러분이 유동적으로 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돼요. 사고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I volunteer 동사 안 맞죠. 그리고 many people signed up 역시 안 맞죠. 그래서 항상 오리엔테이션에 뭐 신청했다 혹은 오리엔테이션에 뭐 자원봉사했다 동사의 의미가 안 맞는 경우는 바로바로 지워야 돼요. 지금 다 reschedule이잖아요. 됐죠? 네. 자, 14번은요. 의문문 연결돼서 보는데요. 보세요. 자,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or should I give you directions? 자, 보죠. 요거는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4.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or should I give you directions? One more time. Number 14.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자, 보죠. 자, how to라고 해서 역시 direction이죠. 제가 예전에 the best way to, the best way to. 자,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니면 여기처럼 어떤 direction을 줄지입니다. 너 알아? 아니면 내 direction 줄까? 즉, direction or not. 이게 포인트예요. 딱 듣자마자 여러분이 요약하듯이 길 안내를 해줘 마라. 라는 그런 문장 선택은 뭐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는 말이 I've been there before. 즉, I know how to get there. 이란 말을 paraphrasing 한 거죠. 선택의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뭐다? paraphrasing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는 그런 답의 형태니까 익혀두시면 돼요. 네, 좋아요. 토익에 나온 스토리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길 안내 요청, 아니면 아까처럼 일정 옮기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제안서 수정 이렇게 자꾸 내용들과 표현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15번 마지막입니다. Number 15. Let's talk about moving abroad. Let's talk about moving abroad. 네, 자, let's talk about moving abroad라고 해서 해외로 이사가는 얘기를 좀 하자는 제안이죠. 평소문은요, 크게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아요. 뭔가 승낙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제 3의 이야기를 또 다시 건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 말이 Isn't it difficult to work in another country? 라고 하면서 야, 근데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또 제안하는 형태죠. 그래서 자, 제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승낙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답이죠. 사실은 우리 이런 대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외의 정답이라고 생각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반문의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반문이 오답으로도 종종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뒤쪽에 반문이 나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 정답화 시켜도 요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뭐 파트 2를 여기까지 해봤는데 의문문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만 잘 들으면 큰 문제가 없고요. 오늘의 파트는 사실은 지난번 혹은 지지난번의 그런 적중 특강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를 가지고 좀 공부를 내가 틀린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3, 4 남겨두고 있어요. 가볼게요. 제가 항상 지지난달에는 질문 읽기에 되게 많은 포인트를 줬고요. 두 번째 달에는 paraphrasing의 포인트를 줬었습니다. 오늘은 Part 3에서 중요한 게 아마도 스토리라인에 좀 더 포인트를 줄게요. 여러분, Part 3는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잘 읽고, 잘 듣고, 또한 선택적인 들은 것을 잘 바꿔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되려면 가장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익에 나오는 이야기거리들. 아, 옆집의 순이가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 아파트를 구할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아가는 거. 이건 단순히 비법, 뭐 스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Question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자, 여러분 푸셨지만 제가 들려드리면서 바로바로 잡을게요. Hi, Mary. Have you seen the manager of our apartment complex anywhere? I'm waiting to receive an important package and I'm wondering if it's in his office. 네, 자, 아파트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Well, I haven't seen him for a couple of days either. Maybe he's sick or took time off for a personal matter. 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아마도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That must be the case. 뭐래요? That must be the case. 뭐다? That must be the case.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여자의 말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거죠. Can you think of any other way to get into his office to check? 뭐다? Can you think of any other way to get into his office to check if my package is in there? Can you think of any other way to get into his office Get into his office. 3절 들어가야 돼요. to check if my package is in there? To check if my package is in there. 패키지를 확인해야 돼. Sure, just go and speak to the maintenance manager Maintenance manager. in room 105. 그랬더니 He will be able to let you into the building manager's office. 뭐다? He will be able to let you into the building manager's office. 자, 들어가게 하다. Let you into Let you in. to the building manager's office. 자,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메인테넌스 룸이죠. 자, 세 번째 문제 같은 이 do next의 문제는요. 정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뭔가 미래 행위 혹은 제한 행위 혹은 요청 행위는 마지막 부분의 동사를 유사어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메인테넌스 룸으로 가라는 게 거의 그대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를 구하는 거. 항상 그런 거 우리가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내용 property에서 property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근데 지금 뭐예요? 뭐 수도가 고장이 났고 물이 새고 아니 뭐 전기가 나가고 이런 뭐 electricity problem 혹은 뭐 plumbing problem 뭐 이런 게 아니라 delivery 택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요즘 토익에서의 특징은요. 이렇게 뭔가 되게 구체화되는 그런 small story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스토리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화 공부하듯이 접근하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다? 답이 되는 문장을 외우세요. 그래서 have you seen? 이라고 하면서 apartment complex의 매니저를 찾고 있다. 그럼 뭐다? I haven't seen. 못 봤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he's sick or took time off 라고 하면서 뭔가 휴가를 냈을 수도 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주제는 뭐예요?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의 매니저를 찾고 있다. 즉, get into his office인데 뭐 때문에? check if my package is in there. 즉, to get my package. 패키지를 찾으려는구나. 조금 더 구체화됐고요. 그리고 나서 maintenance manager, 유지보수팀에게 가서 뭐 경비실 같은 데 가서 혹은 뭐 아파트의 관리실 같은 데 가라는 얘기죠. 또 그런 얘기로 let you in,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get into 혹은 let you into 이런 역시 연결되고 있는 동사들도 볼 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처음에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는 배경만 알면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안에서도 뭔가 고장, 수리, 뭐 짐 찾기 아니면 뭐 위에서 아파트 내 소음 뭐 이런 굉장히 세세한 게 나온다를 알아두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파트 4 이제 들어가는데요. 파트 4도 조금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파트 4는 정말 흐름이에요. 주제,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나서 상세한 내용 하다가 뒤에 가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영어의 글은 대부분이 약간 모래시계화 되면서 끝에 마무리와 초반에 주제가 나오는데요. 늘 보면 첫 번째 문장 뒤에 두 번째 문장은 거의 그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첫 번째를 놓쳐도 뒤에서 한 번 더 글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supporting sentence까지도 듣고 여러분이 약 두 줄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자, 근데 don't lose track of time 이런 다운표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역시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흐름이 뭐다? 시간의 흐름이에요. 오늘은 그걸 강조해 볼게요. 자, 갑니다. Part 4.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alk. Welcome to today's training class for all factory workers. In a moment, our safety expert, Ms. Jameson, will speak about basic safety guidelines. 네, 자, 오늘 세이프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Then at 10:30, Ben Lawson will discuss ways to prevent accidents from occurring in the factory. At 11:30, we will all go to the cafeteria for lunch. You will have a 1-hour break. Don't lose track of time. 자, 1시간 줍니다. Don't lose track of time. 무슨 말? Don't lose track of time. 그쵸.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마시고요. 시간의 흐름 놓치지 마세요. 란 말은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You should be punctual. You should be on time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제때오란 말이었죠. Don't lose track of time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약간 이건 유추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긴 했습니다. After lunch, you will come right back here to the meeting room. 보다 After lunch, you will come right back here to the meeting room and be tested on all of the things you learned this morning. 네, 자, 테스트가 바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트레이닝 클래스 같은 워크숍입니다. 사실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 배우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거, 워크숍을 하는 거, 특히나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팩토리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 많이 나오죠. 특히나 요새 위생, 하이지인이라고 하죠. 그 위생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생, 뭐 안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검사 혹은 교육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면요. 제가 오늘 Part 4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보세요. 자, in a moment. 자, 두 번째 보세요. Then at 10:30 그리고 세 번째 뭐 at 11:30 이런 게 나오고요. After lunch 라고 나오죠. 그리고 맞아 나서 please make sure 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면 이게 아무래도 스케줄이죠. 오늘 트레이닝 클래스에 대한 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 부사구를 다 문장 앞에다 두었는데
사실 파트 4는 사람들이 그죠? Don't lose track of 이런 어떤 story, 이야기의 트랙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앞에 뭔가 시작을 알리는 마커를 줍니다. 특히나 가장 흔한 게 바로 이런 시간에 관한 거죠. 일정이 아닐지라도 시간을 통해서 after do something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집어가서 문장의 어떤 트랙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파트는 그것만 되면 말 바꾸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놓칠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거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방법은 그래요. 틀어놓고 거기를 자꾸 여러분이 잡아든 연습을 합니다. 귀로 박아든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귀를 거기다가 꾹꾹꾹꾹 눌러주면 나중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귀가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듣는다는 거, 말한다는 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뭔가 습관적인 거죠. 그래서 몸에 배게 하셔야 돼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은 언어는 practice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는 꼭 그걸 해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와, 1년이 정말 빠른데요. 올해 12월 30일 시험에 특강까지 쭉 와봤고요. 올해 1년 동안 했던 특강만 모아봐도 꽤 많은 공부가 되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로만 적중된 거기 때문에요. 진짜 딱 시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무조건 여러분 점수는 잘 나올 거라 제가 정말 확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해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는 멋진 시험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